근무하고 있을 때 저희 부장님이 어느 날 바깥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회사 근무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부장님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하늘. 왜냐하면 저는 뭐 차장, 과장이 아니었고 말단 평사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자 그러니까 저는 왜 보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은 도대체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가야지 뭐 부장님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를 잘 봐가지고 승진시켜 줄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어디 가면 밉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이번에 부사장님이 저희 세미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장님 그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 아침부터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잘 안 내세우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조용한 사람을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진급시킬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딱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갑자기 막 에로시를 손에다 구두약을 손에다 발라놓고 막 비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주방용 세제다 그러면서 막 희석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기름 넣고 하는데 그것도 엉터리를 했어요. 제 앞에서. 그 희석해서 해야 되는데 원액으로 막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어쨌거나 감쪽같이 속였어요 저를. 그 집에 가서 제가 똑같이 해봤는데 이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암에 있게 원래 더 잘 씻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더 높이서 부었대요 이렇게. 김종희 사장님이 우리 암에 거 똑같이 해놓고 위에서 부으니까 빨리 씻겨 나간 거래. 어쨌거나 그렇게 제가 암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암에가 온전했겠습니까? 피라밋이지.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거 피라밋을 전달받고 있구나. 아 우리 부장님이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박사학위 따느라고 카메라 출동을 못 받구나. 제가 그런 감이 바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디 빠졌는지도 모르고 날 끌어들이는구나 그 생각하고 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 같으면 한 대 쭉 패가지고 끌어내면 되는데 친구가 아니잖아요. 부장님이잖아. 하늘 같은 부장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도망 다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가능하면 안 볼라 그러고 말 안 하려 그러고 안 만날라 그러고. 근데 그게 같은 회사 다니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런 자리에 끌려오게 된 겁니다. 와서 사실은 처음 들을 때는 하나도 안 믿어지죠 이게.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모이는 사람이 왜 모이는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뭐 들어보면 내용은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이게 현실과 막 이상 뭐 비현실이 막 공존하죠. 처음 와서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단지 제 마음속에 이제 들은 느낌이 뭐냐면 이야기는 그렇다. 말은 다 알아들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아 이게 손해보는 건 아니겠다. 뭐 쓰는 거 바꿔 쓰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뭐 돈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신촌에서 피라미드 하는데 끌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대학 4학년 그 암울한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쌍용에 원래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던 게 아니고 원래는 제가 삼성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삼성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농협에 평생 계셨어요. 평생 계시다가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나오셔가지고 잘린 거예요. 한마디로 잘리니까 이제 남자 50이면 할 일이 많잖아요. 애들 키워야 되고 뭐 학교도 계속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돈을 더 버셔야 되니까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시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협에서 서울농협, 서울 경기권 농협은 여수신 업무를 거의 하잖아요. 은행 같잖아요. 근데 지방농협은 다 농촌 일을 해요.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는 뭐 한우 사업이라든지 뭐 농촌 진흥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작물을 해가지고 그 효율을 높일까 뭐 이런 거를 하셨기 때문에 농촌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돈 벌 수 있는 거 뭐 나무 밑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업해야 되는데 50 넘은 사람을 남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이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자신 있는 게 한우 사업인 거예요. 왜냐면 평생 이제 농협에서 그런 걸 다루셨으니까. 근데 그 사업이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빚까지 냈는데 6개월 만에 망하셨어요. 그게 이제 왜 망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게 82년도예요. 그 82년도에 어떤 정권인지 아세요? 누가 정권을 잡고 계신지 아세요? 전두환 씨. 그러니까 전두환 씨 동생이 전경환 씨 있죠. 그러니까 한우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우 사업이 그때는 그 국가 정책이었어요. 한우 장려 정책 기억나세요? 그래서 농민들 후계자들이 다 융자를 내가지고 소를 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우를 공급하기에는 정부에서 판단할 때 너무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입을 해버렸어요. 그 수입을 어떻게 했느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한 소고기를 땅에 묻을 정도였으니까 한우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송아지 200만 주고 샀는데 50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먹이면 먹이는 만큼 적자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시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한 3년, 식도 후담이 오셔가지고 한 3년 투병생활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58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직장생활만 하다가 죽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저는 금방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농협 다닐 때는 직장생활 할 때는 잘 살았는데 사업에서 망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사업하지 말아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직장생활 오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직장이 인생을 평생 보장해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장도 인생을 평생 보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쉽지 않았죠. 그죠? 왜 쉽지 않았어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내 남편 대기업의 차장 부장이니까. 나 지금 대기업에서 잘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깨 힘 빡 주고 목 힘 빡 주고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는 안 살았는데 목에 힘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 오래 안 가요. 정말. 저는 이 사업을 성공한 이유가 그 아버지의 그 비참함 때문에 성공을 빨리 한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남긴 말씀은 젊을 때는 회사가 월급을 주니까 사업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 직장에 취직하면은 월급 주니까 탱탱하고 일 잘하니까. 근데 이 탱탱한 게 언제까지 가냐고. 그죠? 결국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저 보세요.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늘어나는 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트리타지 바르고 이 정도지 안 발랐으면요 한 이까지 늘어났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저희 아버지 인생을 보고 이게 직장인은 나이가 들면은 맥을 못 추는구나. 내가 상무로서 뭐 아무리 잘 나가도 다음날 잘리면 끝이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오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내내 가난했지만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를 빨리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취직해서 사회 경험을 쌓을 거라면 빨리 많이 가르쳐주는 회사. 제가 알아보니까 삼성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원공장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그 삼성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력 쌓고 실력 쌓고 인맥 쌓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그런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제가 지진다고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실력 경력 같은 건 쌓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 얼마 투자했고 얼마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탁 막힌 거예요.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시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이런 집안에 삽니까? 이 사람이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의 현실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괴리감만큼 세상이 싫어요. 짜증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질 나요. 원망스러워 보이고요. 왜 저 인간들은 다 아파트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아파트가 없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에 좋은 차 다니면 확 긁어버릴까, 꺼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차 샀는데 누가 이거 뺑 돌아가면서 모아서 그어놓고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그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게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서 불만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는, 제가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안 태어났는지, 그런, 다시 회귀 본능 때문에 제 자신 정신을 차리고, 그래, 어차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나 보다. 어른들이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삼성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90년 초에는 삼성 자동차가 없었어요. 자동차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차를. 지금도 차를 몇 대씩이나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하여튼 달릴 때 모든 게 다 잊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달리면 저는. 보통 제가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2시간 반. 예. 미쳤다고요? 안 미쳤습니다. 그렇게 달릴 때는 카메라에 절대로 안 찍혀요. 카메라에 제일 많이 찍히는 속도가 120에서 40km예요. 제일 안 찍히는 속도가 180에서 200km.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달리니까. 예. 과속도 어줍지 하면요, 사고 나요. 근데 확실히 하면 사고 안 나요. 그만큼 제가 차를 좋아하고, KTX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저는요, 대구, 부산에 제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달 내려가겠죠, 매주. 한 번도 KTX 안 탔어요, 지금까지. 막혀도, 10시간 막혀도 찹니다. 그 정도로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우리 쟁이들한테는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제가 그만둬야지. 사업 어차피 못할 바니. 그래서 제가 쌍용을 옮긴 겁니다. 좋더라고요, 옮기니까.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차예요. 맨날 만지는 게 차고, 발에 채이는 게 차야. 회사 들어가면서 출근하는 순간부터 주차장에 무쏘 막 쫙 수백 대, 수천 대가 쫙 깔려있어요. 내 거 아니라도 뿌듯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런 물건들하고, 그죠? 그런 거, 예술품하고 같이 이렇게 공간에서, 그 아침에 출근하면 무서 끌고 나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타보지도 못한 차야. 왜? 우리가 개발하니까. 없는 차야. 손으로 다 두들겨 맞는 프로토카. 그거 끌고 나가면 남들이 막 물어요. 무슨 차냐고. 무쏘라고. 아느냐고. 프로토카라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더라고, 직장 생활이 하는데. 그 삼성에서 맨날 그 반도체 이렇게 막 콘덴서 이런 거 보다가 차 보니까 이 삼성전자 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 전자제품은 실체가 없어요. 그죠? 다 회로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막 엔진이 막 팡팡팡팡 뛰고 막 미션이 돌아가고, 그죠? 바퀴가 돌아가고 막 휠도 막 모양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예쁜 것도 많고. 그래서 막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하니까 벤츠도 가져오고 렉서스도 가져오고 막 미국 차도 가져오고 막 분해해 보잖아요. 타보고 벤치마킹 하잖아요. 하면서 하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재밌는 직장 생활이 3년 딱 지나가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차장님, 부장님만 보여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아는 그 시작실에 제가 근무할 때 제가 아는 차장님 한 분은 교회 나가면서 너무너무 신앙도 좋고 막 사람이 너무너무 착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이로제가 온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왜냐하면 만년 차장인 거야. 차장이 진급을 못하니까 사람이 자꾸 그 모임에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왜냐하면 제가 연구실에 근무할 때 밑에서 이제 그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이제 제가 그 진동소음 장비 때문에 BNK라는 그 유럽 회사인데 그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 세미나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로 제 후배하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대충 듣고 오면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 때는 80년대는 뭐 대학교 공돌이들은 영어 대충 했거든요, 솔직히. 원서나 좀 읽을 정도로 했지. 근데 막 못 알아들으니까 왜 다 자기 수준을 생각하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저도 앉아있었죠. 그래서 알아듣는 척하고. 근데 갑자기 끝나고 났는데 옆에 있는 후배가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직장에서 몇 년을 더 버틸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대리가 되면 얘가 내 말 들을까?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종로학원에 끊었어요. 종로 외국학원에. 끊고 쌍용에서 평택에 6시에 땡 맞추면요. 정말 6시 15분째 타려고 평택역으로 총알이 달려갔어요, 진짜. 가가지고, 종로 학원 가가지고 듣고 집에 가면요, 밤 11시였어요. 일주일 하고 나니 코피 터지더라고요. 그만뒀죠. 코피 계속 터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런 위기를 봐도, 그 선배들 위기를 봐도 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왜? 똑같은 툴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 안에서는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난리를 쳐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이 아메를 접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툴의 크기가, 툴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먼저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럼 니는 처음부터 느꼈냐? 물론 저도 못 느꼈죠. 제가 느낀 건, 직장 생활은 해답이 아니다. 절대로 직장은 내 나이 50대기 전에 나한테 한계를 줄 것이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느끼고 있었던 게 바로 쌍용의 그 3년이었어요. 3년. 그때 제가 이 암을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접하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요. 바로 직장이라는 툴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봤다는 거죠. 저는 이 암에서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월수입 1,000만을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잘 산다는 게 월수입 1,000만원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잘 사는 거는요, 그냥 아버지처럼 안 망하고, 직장에서 안 쫓겨나고, 전세값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애들, 자식들 공비, 하숙비 주느라고 고생 안 하고, 그러면 잘 사는 거였어요. 저는 이 암을 통해서 느낀 건, 정말 이 사람들 말들처럼 금방은 돈 안 되겠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1명, 2명, 어느 날 10명이 되고, 한 해, 2해 지나면서 20명, 30명이 돼가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써보고 이 제품이 써보고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 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보너스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나온다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제가 한 9%가 됐을 때, 이 9% 되면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오겠어요? 9% 매출이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그죠? 이 띄주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한 10만 원 정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9%핀 받았을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오늘 같은 랠리 때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 말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옆에 계신 다이아몬드가 살짝 놀라는 거예요. 9%가 다이아몬드도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9% 때 죽어도 연애 없다고 말한 말은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뭐 제가 O형이라 가지고 뭐 성격이 막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암이 하면서. 그 한 10만 원 돈이 들어오는데 그 10만 원을 제가 본 게 아니고 저는 첫 달 보너스가 1,040원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다 비웃었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대학 나왔으면 멋진 자동차나 만들지. 왜 비누 들고 다니면서 그 수모를 당하느냐고. 니나 열심히 해라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1,040원? 우리 집 얼마 받는데? 제가 그때 당장 월급 72만 원 받았어요. 72만 원.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얼마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1,040원? 앞으로 5년 뒤에 1,400만 될지도 몰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암을 통해가지고. 많은 돈에서 확신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니까, 암의 사업을 보니까, 이 툴과 시스템의 크기를 보니까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마음에 뭔가 충만함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쓰던 세제는요, 환경오염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뭐 양심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TV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환경보호운동가들 해가지고 뭐, 하천에, 누가 돈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막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나올 때면요, 내가 빨래할 때 하이타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지, 막 이런 생각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이타이 내가 한 스푼만 써야지. 근데 꼭 빨래할 때는 그게 안 돼. 안 빨릴 것 같으니까 2스푼, 3스푼 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애들 보면 막 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암이라고 느낀 거는 내가 쓰는 것들이 너무나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유엔이 멍청해가지고 아미한테 환경 프로그램상을 줬겠다는 거지. 내가 전하는 제품이 환경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또 내가 전하는 제품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또 흥분시키고 그분을 들뜨게 하고 그분한테 희망을 주고 미래 안정된 삶을 주고 정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꿈과 희망을 나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기분은 내가 월 수입 1,000만 원 벌어야 드는 기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단돈 1,000원에도 10,000원에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맨날 회사 출근해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하기로서니 저는 그 자동차가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좋았어, 그냥. 제가 워낙 이제 공돌이 성격이 많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런 메커니즘 쪽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좋아했던 거지 이게 뭐 내가 막 보람 있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도요, 절대로 자동차 가는데 뒷공문에 안 따라다녀요. 맡기 싫습니다, 저 그거.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자동차 그 무쏘는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쌍용 직원이 그때 단 6,000명이었는데 그 무쏘 만드는데 6,000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6,000분의 1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그죠? 제가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이 뭐 지대한 공헌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길에 채이는 게 자동차야. 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걸어다니다가 발이 부르터가지고 뭐 주저앉아가지고 전론병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안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는 자동차가 넘쳐흘러. 거기에 그냥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이 암회를 하면 어때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분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3달을 안 하고 느꼈어요. 3달 안 하고. 내 친구들이 변해가고 내 선배가 변해가는 거예요. 너무 희망에 차고 막 들떠하는 거예요. 제가 암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제 입사 동기한테 전했습니다. 당연히 니나 열심히 하라 그랬죠. 식당에 밥 먹을 때마다 전했어요. 명환아, 암회이다, 암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암회야. 이 친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도 교장으로 월급 받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 봐라, 그거 아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정말. 6개월 따라다녔어요, 6개월. 이번 주에 간다 그래놓고 꼭 토요일 날 되면요 결혼식 생기고, 또 간다 그래놓고 토요일 날 되면 돌잔치 생기고, 그렇게 하여튼 잘 도망다녔어요, 미꾸라지처럼. 근데 제가 6개월을 따라다녔어요, 계속. 왜? 확신이 생기니까 전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니까 니는 꼭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토요일 뭐가 몇 가지 끌고 왔어요, 제가 진짜. 앉혀놓으니까 또 자더라고요, 또 앉아가지고. 열받아서 제가 발로 차면서, 야, 니 잘 왔냐, 토요일아? 이러니까, 야, 눈은 감았지만 귀는 듣고 있어. 이러는 거야. 이 인간이 진짜. 암에 하자 그러니까 니네 열심히 알아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했습니다. 6개월 뒤에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단지 제 친구니까 나보고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좀 밑에 앉혀놨는데, 그때 당시에 펄이라는 핀이 있었어요. 펄 디디라고. 전라남도 외딴섬에서 정말 여러 남매, 10몇 남매 그 막내딸로 태어난 한 여자분이 꿈을 키워가는 그런 스토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펄이 될까지 그런 삶을 살기까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요, 그 이야기 딱 듣고 나오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학수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나도 꿈을 가져야지.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 친구가 그때 처대를 나가지고 막 애가 처대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맨날 저녁마다 집에 가던 애가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생기니까요, 매일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벤츠 끌고 다녀요. 제가 맞았죠, 그죠? 예. 선배한테 전했어요. 후배가 피라미드 빠졌다고 구출하러 왔어. 당연히 구출해야지. 날 사랑하니까. 예. 그걸 이용하세요. 나 혹시 피라미드 빠진지 모르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예.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출하러 왔어요. 제가 암의 설명을 딱 해주니까요, 자기가 해봤던 옛날에 헬스 라이프하고 비슷하대. 자기 그거가 한 100만 원 잃었대. 니도 그거 비슷하대. 예. 그 제가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의 아메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보면요, 짠 하고 헬리콥터인지 비행기인지 날아가면서 본사가 탁 나와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처음에 느낀 게, 어떤 회사 찍었는지 참 큰 회사 찍었네. 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의심이 많으니까. 남의 회사 찍어가지고 자기 회사라고 광고하는 사기꾼들. 아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품 만드는 라인이 막 컨베이어 시스템이 쫙 나오는데, 제가 공들이라 또 그런 거 볼 줄 아는 거예요, 설비를. 분명히 저 설비에서 나오는 제품 맞네. 지회사 거 다른 공장에 올려놓고 찍은 건 아니냐, 이런 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걸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뉴트라이트가 나와요. 근데 이 선배가 종근당에 다닌 거야. 뉴트라이트를 가만 보더니 이상하다는 거야. 그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제약회사보다 설비 기준이 더 까다롭네, 더 높네, 종근당보다 훨씬 더 대단하대 이게. 그런데 저는 안 할 줄 아는 형인데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 형이, 그 선배가. 근데 갑자기 그 비디오 보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형도 이제 광명시 옥탑에 살았어요. 저도 그때 옥탑에 저는 봉청동 옥탑에 살고, 봉청동 옥탑이 광명 옥탑한테 전한 거예요, 아메를. 이 형이 이제 옥탑을 이사 가는 날, 옥탑에서 옥탑을 이사 가는 날, 제가 이삿짐을 도와줬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끈을 이제 당겨야 되잖아, 옥탑을 이렇게. 옥탑은 계단이 좁아가 냉장고 같은 게 이렇게 못 올라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막 끈으로 당겨가 막 올려, 이렇게. 올리면서 막 끈을 당기고 있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학수 형제. 묻더라고. 교회 다니면 형제라 그러잖아요. 학수 형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초청장 보내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 무슨 초청장? 이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거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주위에 한 수백 명 되는데, 아메이 미팅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야. 물론 그때는 시스템도 없었고, 뭐 선배들의 경험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가면서 쓰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멘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나가 하는 게 낫겠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선배가 막 다 보낸 거예요, 그냥 수백통을. 수백통을 보내고 난 다음에 며칠 전화 왔어요. 학수 형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와야 된대, 우리 집으로. 왜?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장을 한 200통 보내고 다 전화를 했대요. 전부 다. 전화를 다 확인을 했는데 50명 정도가 온다 그랬대요. 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50명이 한내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또 그 기범형이 그런 거야, 나보고. 절대로 혼자 오지 말래. 꼭 부장님을 모시고 오래. 예, 니 혼자가 안 될 거래. 그 50명 감당이. 그 부장님 꼭 모시고 오래. 알았다. 50명이면 당연히 초대할 수 있지. 내가 그분 모시고 갈게. 그래서 제가 부장님을 한테 이야기가 진짜 같이 갔어요, 그날. 주말에. 옥탑을 막, 진짜 보무당당하게 막, 본부장에서 문 열고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3명이야. 나, 김종기 부장님, 김기범. 혼자 앉았는 거, 혼자. 예.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제 마음에. 그냥, 저는 주저앉았어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딱 앉으시더니, 미팅합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범 사장님이 미안하잖아요, 그죠? 50명 오겠다고 막 이야기 해놨는데, 자기 혼자 있었으니까, 푹 죽어 있으니까, 미팅합시다. 10명 초대해서 10명이 다 왔을 때는 미팅을 대충 해도 됩니다. 하지만 10명 초대해놓고 1명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미팅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10명 왔을 때는요, 10명한테 대충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대요. 근데 1명 왔을 때 대충 하면요, 그 1명이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없대요. 언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냐? 1명이 있을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1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1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100명, 1000명이 안 붙는데요.
저 그때 우리 김민사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배운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날 3명이서요 너무 재밌게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있죠. 그때는요 신이 여러분한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흡한 인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도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명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기범이 형이 초청장을 보낼 때 거기에 이제 암의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집들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했으면 왔겠죠, 그죠? 막 맛있는 거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후배로부터 암이라는 걸 전달받았는데 이게 피라밋인 줄 알고 나도 거절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 같고 내가 참고적으로 자료 몇 개를 보내놓으라 이러면서 카페가 보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본 뭐 친구들이 보더니 야 암이 피라밋에 빠졌다. 자기들끼리 다 통화를 한 거야. 자기들끼리 야 암이 기범이 피라밋에 빠졌다. 기범이 기범이 전화는 받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이래가지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야.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기범이 형이 이제 시장을 초반에 완전 죽여놓은 거예요. 완전히. 근데 싹 다 죽여놓은 거죠. 완전히. 예. 근데 이분이 우리 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스폰서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꾸준히 미팅을 나오시는 거예요. 꾸준히 나오는데 빵 퍼센트, 3%, 빵 퍼센트, 3%, 빵3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은 열심히 나오는데 차라리 잘 못하면 안 나오면요 걱정이 안 하죠, 그죠? 나오면서 빵삼 하고 있으면요 속 뒤집어져요, 완전히. 제가요 처음에 맵 그리잖아요. A, B 이렇게 그리다가 이번 달에 3%, 다음 달 빵 퍼센트 지워요. 아이씨 안 하겠다. 왜 일찌감치 마음 비우는 게 속 편하니까. 3%다 빵 퍼센트 했는데 다음 달에는 6% 하겠지 기대하고 있으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실망이 더 커져요. 제 성격은요 또 아니면 뭐예요? 있든지 말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성격이 확 지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3% 하는 거예요. 또 그랬어요 제가. 기범 이렇게. 그걸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쓰는 거예요. 남들은 전화하니까 시간 안 맥히니까 혼자 쓰다가, 다음 달에 남으니까 안 쓰다가, 그 다음 때 떨어지니까 또 갖다 쓰다가, 그 제품 좀 늘어나니까 또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빵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제가 원래 어지간하면 다운한테, 이렇게 문책을, 이렇게 독한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소리는 커도요, 내용은 되게 부드러워요, 들어보시면. 제가, 기범이 형, 사람 좀 데려와. 사람. 이 아메이는 네트워크 사업이거든? 사람이 있어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기범이 한마디 하더라고. 학수 형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 온대. 근데 꼭 그날 저 오후만 되면 다 일이 생겨. 할 말이 없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러고 아메를 하다가 제가 6월 달에 병원에 누웠어요. 어떻게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제가 세미나가 제가 사고 나기 한 3달 전에 생겨났어요. 그전에 없다가.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죠. 우리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3월달 정도부터 세미나가 생겼는데 스폰서가 세미나 가자 그러는데 왜 세미나 가야 될 줄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세미나 가는데 4만원 내는 거야, 1인당. 부부가 갈 경우 8만원이에요. 월급 70만원 받아가지고 8만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6번 받았어요. 8번 등록금 중에서. 옥탑 그것도 전세였는데 1200만원 융자였어요, 그게. 전액 융자. 그 주택부금 다행히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그 전세 융자는 1200만원까지만 내줬는데 원래 그 풀 안 내줘요. 특히 옥탑 같은 데는요 은행이 담보 설정이 안 돼가 안 내줘요. 우리가 속였죠. 3층이 우리 집이라고. 옥탑 말고 그 주인한테 부탁했어요.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분명히 보러 올 텐데 우리가 왜냐면 다 풀로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풀로 해놓게 나올 텐데 저 옥탑이 아니고 이 3층이 우리 전세방이라고 좀 알려주라고. 그리고 속여가서 1200만 융자했어요. 그러니까 갚을 것도 많죠. 그 형편에 세미나를 어떻게 가요? 8만원. 제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근데 이 역전이 내가 다운라인 먼저 간 거예요. 제 밑에 다운라인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갔다 오더니 저보고 그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분이 6월달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근데 6월 16일 날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7월 달 내내 병원에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세미나를 왜 안 가냐고, 네가 세미나 안 가니까 내가 안 갔잖아 그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다운한테 원망 듣기 싫은 분들은요 미리미리 다니세요.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이게 핑계를 댔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S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세미나라는 게 그때는 시스템인지 몰랐어요. 저는 단지 저는 교육장만 예쁘지런히 다녔어요. 교육장만 다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육장에 들은 내용을 내가 전달 잘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말하더라고요. 좀 말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 안 갔는데 다운이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뉴핀도 됐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깁스해가지고 왼팔 깁스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샌들 신고 막 반바지에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더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인간 누구 나오느냐 막 해가지고 막 저 복장이 저게 뭐냐 막 그렇잖아요. 다 저같이 해가 와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전부 다 슬리퍼 신고 막 반바지에 샌들 신고 머리 막 새집져가지고 침치 지르고 와보세요. 그래서 팀워크를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복장 한 번 한 번 복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을 양복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멋있게 입으라는 거예요. 사학과처럼. 어쨌거나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어쨌거나 제가 세미나 그렇게 처음에 그 불량한 자세로 갔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사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스폰서들이. 그러면서 사고 났는데도 왔다 이러면서 정말 아멘은 참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걸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걸 프로모션해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좀 억지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긍정적인 억지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세요? 택도 없는 사람이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공부도 못하는 인간이 나는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그러면요, 의대는 못 가도 공대는 가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택도 없으면서 제가 맨날 어디를 외치니까 공대는 갔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억지를 좀 부릴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어쨌거나 그날의 그 스폰서 배려 때문에 그 세미나가 저한테 너무너무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동기부여 딱 됐으니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다운들 다 불러 모았어요. 몇 명 되도 않지만. 기범이형, 명환이 와. 다음 달 세미나는 꼭 가야 돼. 제가 딱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 딱 했습니다. 세미나 안 오면 홈미팅도 안 해줘. 제가 딱 그랬습니다. 협박까지 했죠. 그러니까 선배, 이 친구들이 왔어요. 선배하고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세미나에. 그 세미나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육장에서 보다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거기서 열정을 보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막 커지고 막 꿈도 커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요, 의심의 자리로 의심의 눈으로 앉아가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정말 마음을 오픈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긍정의 에너지가 이런 마음으로 다 들어와요. 저는 그날 그걸 느꼈어요. 그게 저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기범이 형이 밥 먹는 시간인데 식당 구석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범이 형 왜 그래 이러니까, 학수형제,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는 소총 들고 사업을 한 거야. 내가 오늘 이 세미나 와가지고 나 이제 드디어 대포를 얻은 거야. 대포 이러는 거야. 난 대포 주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자기가 막 자신감이 생긴대요.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분 한번 스피치 들어보세요. 정말 그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원고 없이 1시간 강의하는 거, 그거 제일 부러워해요. 이 선배한테요 1시간 강의 주면요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잔대요. 원고 쓰느라고. 그리고 실제로 나오면요, 원고 어떻게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5줄 들고 나와서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네. 근데 여기 리더분들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요 5장 강의하려고 그러면 원고지 진짜 원고지로 따지면 한 20장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타고난 재능보다는요 노력이 훨씬 더 앞서는 분인가 봐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렇게 세상 매사에 이렇게 뭐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이 세미나 오더니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옥탑 동기가. 지금은요 벤츠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시스템이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아멘은 내 혼자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요 그 다운들을 통해 일찍 깨달은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원칙을 딱 정한 거예요. 원칙.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미팅 가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미팅 가고, 랠리 세미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미팅이 최우선이다. 예.
제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제가 이 암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9%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야기할 만하죠. 그죠? 정말 할 만한 거예요. 제가 느낀 감동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정말 이 암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저는 이 암회를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한 6개월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에게게 10만 원 그러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분들이 평소에 너무 많이 가졌던 거예요. 10만 원의 기중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월급을 그때 당시에 60만 원, 7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10만 원 월급을 올리려고 그러면요, 봄마다 빨간띠 메고 사장단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으쌰으쌰 팍 찔러가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완전 왕따 당해요. 데모하는데 안 나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 형성되면요 3% 올라갈까 봐. 3% 월급이 3%면 얼마예요? 7만 원? 아니라니까요. 3,721 2만 1,000원. 2만 1,000원 월급 올리려고 매달 월급 올리려고 거짓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메를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얼마나 흥분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메이가 처음에 돈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실이 지금 그걸 못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액면을 보지 마시라고. 저는요 돈이 첫 달에 1,040원, 9만 원, 12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정말 매일매일 천국에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물론 가끔 의심스럽게 됐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약간 비몽사몽할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암이 하는데 암이 내가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음 달에 또 매출 올라오나? 나는 재고도 없고 점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친구 몇 명이 그냥 비누치약 쓰는데 이게 되겠나? 그런 의심이 막 몰아와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도 너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치질 하러 가죠. 화장실에서 양치질 막 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정학수 너 이 암의 치약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겠어? 아니 너무 좋아. 맞아. 내가 이 암의 치약을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기범형도 계속 쓸 거야. 명안에도 계속 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암의 보너스는 계속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저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암회를 처음에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테이프이 뭐냐면 리치 디보 사장님의 암회 사업 10가지 특징이에요. 지금은 그거 잘 안 나오죠. 그 제가 이번에 한국 암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때 왜 없앴냐고 도대체. 니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그 테이프 가치를 모르지. 나는 사업할 때 6개월 동안 그 테이프밖에 안 들었다 내가. 그러고 나서 한국 암회에 정학수가 탄생한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메모하더라고요. 암회 사업 10가지 특징 테이프 이렇게. 그 테이프요 여러분 진짜 구애가 들었어요. 저는 그 테이프만큼 용기를 주는 테이프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리치 디보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다가 그 사람들한테 요걸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올 때 이 테이프를 꼭 들으래요. 이 테이프를 꼭 들으면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와 꿈을 찾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여러분 꼭 책하고 테이프는요 정말 빼놓지 말고 항상 가방에 차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항상 그 열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침 기분하고 저녁 기분하고 다른데, 오늘 기분하고 내일 기분하고 다른데, 그죠? 올해하고 내년 다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웃고, 잘 될 때 신나는 거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사장님, 잘 될 때 웃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걸 담아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도 잘 못 외워요, 솔직히. 하지만 저는 기억력은 부족하지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그 핵심이 뭔가는 꼭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플하죠, 아주. 절대 긍정하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 별거 없어요. 원칙 꼭 지키자. 어려울 때 진짜 웃자. 좋을 때 웃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웃자. 내가 힘들 때는 남들도 다 힘들다. 저는 그 마음을,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마음을 항상
항상 제 마음속에 또 리마인드 시키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계속. 저는요, 지금도 OM밖에 안 해요, 강의는. OM이 제일 쉬워요. 그게 다 나오거든, 회사부터. 뭐, 다른 어려운 강의 하려고, 뭐, 어려운 책 뭐가 읽고 안 합니다. 책은요, 위에 선배들이 읽고 좋다는 거, 그것만 읽어요. 원래 전 책을 잘 못 읽으니까. 그것만 읽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점가가 경제학 서적 다 안 뒤져도 돼요.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업라인이 스폰서가 권하는 책을 읽었어요. 스폰서가 권하는 테이블 들었어요.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어려울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아메이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갑자기 내 집 옆에 더 큰 점포가 생긴다든지, 우리 회사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옆 회사가 개발한다든지, 뭐 IMF가 와가지고 갑자기 소비자들이 비누치약을 안 쓴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의 키는요, 오로지 내 자신한테만 있어요. 내 자신만 내 스스로가 바로 쓰고 긍정적일 수 있는 에너지만 가지면요,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느끼면서, 제가 6월 16일 날, 94년도 6월 16일 날 아메이 시작하고 딱 한 8개월 됐을 때 제가 무소 테스트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테스트라 그러면요, 뭐겠어요? 시험이야, 시험.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뭐 내구 테스트나 인장 테스트 할 때는요, 극한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그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대관령 같은데 막 꼬라랑꼬라랑 해봐야 되겠죠. 그죠? 속도 테스트를 하면 최고로 달려봐야 되겠죠. 우리가 진동소음이니까 진동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봉, 봉, 봉. 요렇게 엑셀 바르면 테스트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아주 험한 길 막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막 하여튼 그 차 140km, 무쏘가 그때 당시 140km가 최고 속도였는데 최고 속도 달리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 순간에도 진동과 소음이 없어야 되죠. 그 없애는 게 그게 우리 임무예요.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덤프트럭이 뛰어드는 바람에 갖다 충돌했어요. 받고 이 2배가 넘는 낭떠러지로 차가 둘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쾅, 쿵, 딱 이렇게 된 그게 뭐냐? 이 처음에 쾅 할 때는요, 사람 정신을 딱 잃어요. 그 다음에 쿵은 차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딱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사고가 딱 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 차가 다행히 전복이 된 게 아니고 똑바로 섰어요. 이렇게 딱 섰는데 딱 보니까 본네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드라는 거 있잖아요. 뚜껑, 그 앞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 다 들어온 거예요. 차가 덤프트럭 충돌했으니까 연기가 물을 막 나는 거예요. 엔진이 막 다 터졌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원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이유도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의지로 하는 것보다 환경의 의지로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를 한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 영어 공부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주위에 영어 하는 사람이 한테 있으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일본 사람이고 내가 미국에서 애를 낳아. 그럼 걔는요, 태어나면서 3살만 되면요, 상격을 다 해요. 그게 환경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영화 보면 어때요? 차가 딱 부딪히면 바로 터지죠. 뻥! 절벽에 떨어지다가 뻥!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도 그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 딱 나보면 그 기분 바로 듭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게 순간에 최고의 목적이야. 막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팔이 안 움직여. 딱 보니까 이 어깨가 여기 밑에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꽝 받는 순간에 안전벨트 자리가 뚝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차가 이렇게 유리창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뼈대가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문 열 뼈대가 하나 있잖아요. A필라, B필라 그럽니다. B필라가 딱 꽝 박으면서 팔이 달려있는 이 광들이 팍 깨져 버렸어요. 깨지니까 이 쇄골도 깨지고 이것도 깨지니까 뚝 떨어지면서 손목이 핸들이 확 돌아가면서 체가 손목이 이렇게 90도로 떡 부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딱 보니까 얘가 왜 여기 있지? 빨리 올렸어요. 원위치. 빨리 열고 나온 거죠. 제가 이렇게. 예. 그 나오면서요. 살았다. 그때 드는 순간이 뭐냐면, 이 정도면 아멘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 완전 미쳤군. 아멘이가 아무리 빨리 돈을 만들어주고 1억 천금이라도 그렇지. 죽는 순간에, 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아멘을 할 수 있겠다. 진짜 미쳤다, 저 인간. 너무한다. 이거 완전 인간성이 없는 이 집단이야,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고의 경험자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 생각합니다.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딱 운전하다가, 사고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요, 주마등처럼 슉 지나갑니다. 사고야! 이러면서요, 팍 부딪히거든요. 그 순간이 1초도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필름처럼 나는 지금 30대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쫙 지나갑니다. 그게 사고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근데 사람이 얼마나 현실 적응이 빠르냐면요. 쿵! 눈 뜨고 딱 탈출하면서 아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 왜 나는 줄 아세요? 그 짧은 시간인데요. 내 어깨 상태를 딱 보니까 쌍용에서 잘릴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어깨가 요 밑에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 밑에. 손목이 이렇게 딱 붙어있어.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붙어있어. 손목이 이렇게 붙어있어. 내가 봐도 의사 아니라도 이거 다 부러진지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알아. 도저히 이게 제대로 갖다 붙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앞만 봐도. 참고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 날 때 안 아픕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 고통스럽겠다? 아닙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병원 가면 옵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내 손을 잡을 때 그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자꾸 땡겨 이걸 막 부러졌으니까 이걸 똑바로 핀다고 죽습니다. 그 순간에. 참고하십시오. 어쨌거나. 결국은 아픈 거네, 그죠? 예. 어쨌거나, 문 열고 딱 나오면서 저 어깨 상태를 딱 보니까, 몸 상태를 보니까 분명히 회사에 잘리겠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이거 사고 많이 난 사람 회사에서 내보내더라고. 경력금 주면서 내보내더라고. 왜냐하면 팔을 못 움직이는데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해요? 우리 진동섬 연구라는 게 뭐 엄청나게 무거운 댐프 같은 거 들고, 뭐 11톤 카고 같은 거, 우리가 무스 같은 거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쌍용에서 만드는 트럭 같은 거, 그 카고라 그러죠, 짐차. 걔는요, 막 축이 흔들린다 이러면요, 이 댐프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원래 이게 얘가 흔들리면 걔하고 진동수가 똑같은 걸 딱 붙이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얘가 흔들릴 거, 얘가 흔들려요, 축이. 얘 축가 흔들리면서 얘가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차를 딱 뜯어보면은, 이 핸들에 막 이렇게 축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그게 댐프라는 건데, 걔가 진동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거 움직일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내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렸을 때. 암에가 있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순식간에, 그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왼팔이 없는데 암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에메랄드라고, 그분이.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암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가를 느꼈어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도. 그러고 나서 병원에 누웠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지고 완전히 다 깁스해가지고, 이거 볼트 다 받고, 세턴거리 받고, 막 완전 깁스 다 해가 징징 묶어가 딱 누워가 똥을 좀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업라인 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정학수 씨, 퇴원하기 전에 SP 됩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6월 달에, 거전도 5월 달에 제 매출액이 15%였습니다. 15%. 그러니까 18%도 시원찮잖아요. 왜? 내가 못 움직이니까. 저는 그냥 15% 유지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SP 되자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양반 지금 병문 안 와가지고 좋은 말 해줘도 해줄 게 따로 있지.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현상 유지만 돼도 잘 되는데, 지금 SP 되자고? 400에서 1000만까지 어떻게 뛰냐? 할 이야기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 집에 가지. 이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암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저는요, 그렇게 그 스폰서의 말을 비웃었는데, 왠지 내가 7월 달에 누워있었는데, 7월 달 매출이 1000만을 넘었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SP가 된 거예요, 누워가지고. SP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SP 되기 싫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다 되고 싶은 게 SP잖아요. 그걸 병원에 누워가 공짜로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 공짜가 불안하더라고. 다음 달 안 주면 어떡하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진 거라면 내가 또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누워가지고 이러니까 다음 달 안 돼도 이거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웬걸? 다음 달에 1900만 PB가 넘었어. 그 다음 달에 2500만 PB가 넘어가는 거야. 저 앉았어요, 그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달 동안. 그래서 제가 GP하자고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론으로만 들었던 거. 암에는 보험 기능이 있어요. 시스템을 잘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와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사 월급은요, 입원하는 그날부터 줄어들었어요. 내가 잔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본급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암의 수입은 3개월 만에 수입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원래 저한테는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경상도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엄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길 가다가 남들한테 선뜻 이렇게 길을 못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가지고. 워낙 야단을 많이 맞으면요 나 아닌 남들은 다 나한테 야단치는 존재로 생각돼요. 여러분들 자식을 맨날 칭찬하면요 그 자식은 크면서 내 주위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사람을 해준 사람이라고 믿고요 야단을 자꾸 치면 그 자식은 내 주위 사람들은 나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너무 많이 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안 치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섞어야 됩니다. 칭찬과 야단은. 왜냐하면 칭찬만 지나치게 해놓으면 얘가 혹시 근본이 잘 돼 있는 친구면 그 칭찬의 에너지를 좋은 쪽에 쓰는데 근본이 잘못된 친구면요 그 칭찬을 자기 오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우습게 봐버려요. 그래 내가 제일 잘났지. 세상에 내가 최고야. 완전 왕자병 공주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던가 봐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야단 많이 맞으면서 제가 겸손했던 거예요. 겸손. 항상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암을 딱 하는 순간에 한 명한테 암을 딱 알리잖아요. 알리면 그분 집에 와서 홈미팅을 해줘요. 해주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우리 스폰서 만나야 돼. 그래서 미팅 들어야 돼. 미팅. 그럼 그 사람 미팅 가자고 서울로 가자고 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미팅 가야 되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나오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번 하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팅 가가지고 홈미팅을 제가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뒤에 마무리 때 그래도 서울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미팅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세미나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똑같이 한 사람을 만나도 한 번을 만나도 질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학수는 믿을 수 있는 모든 게 아니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정학수가 아닌 김종기를 만나고 정학수가 아닌 시스템 그 미팅에 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병원 앞에서 딱 누워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팅을 꾸준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비누치약이 그 사람도 비누치약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보고 매출을 먼저 생각하지만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사람을 보고 나서 매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야지 더 사업가가 되고 어디를 가야지 더 큰 리더가 될 것인가를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는 게 이 사업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설명을 딱 들으면 많이 가입시키면 되네, 많이 끌어들이면 되네, 많이 팔면 되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은요 사업 설명에 듣는 100이면 100이 다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생각은요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풀빵 장사, 미용실, 식당도 다 노하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 받는 것도 남다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월급 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근데 하물며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사업에 노하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지시 명령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 사람 스스로가 리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큰 그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한 사업 방법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 혼자서 영향을 주는 방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느끼고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그분을 안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너무나도 몸을 부숴가면서 제가 배운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원리니까 너무너무 저한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원칙을 지키라고 해요. 원칙. 미팅에는 꼭 가셔야 됩니다. 죽어도 가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 줄 알아요? 저는요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요즘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집에 애들 때문에 미팅에 못 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미팅에 오시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미팅에 오는 건 힘들지만은 내가 미팅에 가면 미팅의 소중함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내가 알린 사람들한테도 그 미팅에 안내하게 되고 그분들이 처음 오기는 힘들지만은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그 미팅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바빠가지고 미팅에 못 갈 때 내가 아파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그분들이 미팅에 가니까 커지는 거라고. 사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미팅은 시간 남아 도는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시간 없는 정말 세상에 쫓겨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미팅, 오늘 같은 행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죠? 하지만요, 이 자리에 오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다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자리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를 여러분들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스폰서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정말. 왜?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시잖아요. 엄청나게. 그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요. 근데 그 결실이 한 달 나오고 1년 나오고 만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전 세계 아메를 보고 한국 아메를 봐도요, 플래티넘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고 더블이 됐다가도 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같죠? 어머, 다이아몬드 돼도 사라진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식당 했는데 옆집 식당이 망하면 식당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죠. 옆집 식당이 망할 때는요, 그 옆에 있는 집 사장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진짜 망하네? 나도 망할까? 이런 생각하는 식당 주인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저 사람 망했네? 너무 좋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왜 망한 줄 알아. 나는 저 사람이 망한 방법을 안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배워요. 나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 싫으시면요, 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세요. 남의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려고 그러면요, 남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 남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미팅에 계속 오시면요, 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돼요. 모를 때는 불안합니다. 그게 다이아몬드 돼도 그만두래? 알고 나면요, 나한테는 더 큰 비전이고요, 더 큰 기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 제가 왜 스폰서한테 집중하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과거에 다이아몬드 됐다가 에메랄드 됐다가 사라진 사람을 다 알아봤어요. 정말. 저는 이상하게 남들이 하는 걸,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인데 제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한마디를 탁 던지면요, 저게 저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나를 비꼬아서 하는 말인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쉽게 말해서 이 촉이 되게 빨라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 부분만 커진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아버지 한마디에 너무너무 민감한 거예요.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 오늘 내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말 했다가 내가 괜히 야단 맞는 건 아닌가? 저 터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눈치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전국을 다니시니까 저는 학교 다니라고 대구에 놔두고 아버지는 그 근처에 영천이다, 선산이다, 청주다, 이렇게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집에 살면서 그 집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데는 하숙도 하고, 어떤 데는 자취도 하고, 어떤 데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독서실에 살기도 하고, 입주 가해도 해가지고 그 집안 사정 어떻게, 이거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믿는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만 바라보고 살면요, 때로는 막 불공평한 것 같고,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시나요? 왜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생각하지만요,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나면요, 정말 공평해요. 제가 느낀 거 뭐냐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불행한 부부가 있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불행한 부부가 있었고요, 헤어져 있어도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형식보다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쉬워가지고 6학년 때부터 바깥 생활하지. 그 겨우 나이 13살 때부터 지금 밖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의 밥 얻어먹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엄마가 이모한테 말 잘 해놔도요, 우리 학수 언니가 좀 잘 봐줘. 알았어. 그래 놔도요, 가서 이렇게 겪는 저는요, 맨날 살아르는 판입니다. 그 이모가 제 언니는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언니일 뿐이지. 저는 그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그 언니하고 맨날 집에서 찌죽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맨날. 학교 등교할 때도, 들어갈 때도. 제가 탈선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눈칫밥 때문에 늦게 가면 저녁 못 얻어 먹을까봐. 항상 일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96년도로 기억되는데, 96년도부터요, 한 2년간 이상을 제가 다이아몬드 했을 때요,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그룹에 다 초대를 받아갔어요, 제가, 정말.
근데 가면요, 하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업라인 스폰서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분명히 암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업라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품에 대해서만 막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운들을 막 이렇게 친구들처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책상을 땅땅 두들겨 가면서 다운들한테 이렇게 왜 안 해 저렇게 하는 야단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도 에메랄드였고 그 사람도 다이아몬드였으니까 그 방법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97년도 언론 플레이가 있고 98년도 IMF가 터지고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닥치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국암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몇 사람들이 한국암의 다이아몬드 이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딱 초대했는데, 그분이 딱 올라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입니까? 딱 이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줄이야. 그분 지금 안 하십니다. 왜? 시스템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럼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LOS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Line of Sponsorship. 즉, 나한테 암을 전해주신 분, 그 업라인, 그 라인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LOS고, LOS는 스폰스고, 스폰스는요, 그 존경입니다. 저는 그걸요, 제 마음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스폰스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이 사업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많은 그룹을 만들어도 이 사람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네트워크가 안 돼. 근데 내가 스폰서를 바라보고 스폰서가 갖고 있는 현재 역량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나이라든지 학벌만 보고 그게 나보다 나았을 때 스폰서를 존경하고 그보다 낫지 않았을 때는 내가 무시한다, 스폰서를. 그랬을 경우 과연 나를 스폰서로 모실 다운이 몇 명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도 못 변화시키는데 그로부터 2단계, 3단계, 10단계 내려간 그 많은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요? 못 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 머리를 안 좋은데 암을 딱 생각해보니까 암에는 나로부터 스폰서한테 연결된 연결고리가 강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강해야만이 나로부터 내려간 이 고리들이 강해지겠더라고. 안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헛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로부터 강하게 붙어야 되겠죠. 이 붙이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다 불러다 모아놓고 니들 나한테 강하게 붙어. 안 붙으면 국물도 없어. 이러고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왜? 그 사람들 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한테 가장 강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은 내가 스폰서한테 가장 밀착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한테 가장 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는 환경 비즈니스, 복제 비즈니스. 그죠? 환경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우더라고요. 이거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다 들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이게 암의 시작과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암의 다이아몬드 했던 분들 중에서 암의 회사 모르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암의 제품 모르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암의 제품 안 쓰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스폰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미국에 한 큰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스폰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잘난 분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명망도 있고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셔가지고 그룹이 너무너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무시한 거예요. 그 스폰서가 중학교를 중퇴했어. 키도 작아. 말도 더듬었어. 무시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따라 나가서 했어요. 그 따라 나가서 하니까 어때요? 그걸 다운들이 보고 배우고 다운들이 다 따라 나가 버린 거예요. 그룹이 없어졌어. 너무 힘들어가 다시 스폰서한테 들어왔어요.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스폰서가 룰을 정했어요. 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내가 룰을 정하겠다. 그 같은 사람이 또 나오기 전에 네가 다시 할 때는 2년 동안 무대에 서지 말아라. 형제라 아닌가 2년 동안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너는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항상 강의를 맨 먼저 듣고 끝까지 남아있어라. 그 사람이 예스 했습니다. 다시 그 그룹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만이 또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나갔습니다. 결국 영혼이 나갔습니다. 지금 암의 세계에서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암의 사업 잘하는 건요, 내가 명단을 많이 작성해가지고 열심히 알려가지고 리크루팅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한 사람 한 사람 리크루팅 된 사람이 나하고 영혼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치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치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래요? 멍부래잖아.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세상에 네 종류가 있다잖아요. 똑부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부지런하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게으른 건요, 남의 피해를 안 줘요, 그냥 공짜 혼자 멍청하게 게으르게 살면 되니까.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문제야. 여러분들이 부지런해가 열심히 알려놨는데 멍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못 맞추시면요, 그분들 다 그냥 그 나그네 쥐처럼 다 강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거면요,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초점.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항상 시계와 나침판을 보고 살래잖아요.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라고. 그래서 더 많이 본다면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훨씬 더 자주 보라고 그러잖아요. 나침판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게을러도요, 나침판이 정확한 사람은 결국 목적이 도달합니다.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고비사막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고비사막 그 큰 사막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구조대원이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4번 일어나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탈출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나는 마라톤 선수고, 마라톤 종주를 수차례 했고, 나는 이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어. 자신감 있게 벌떡 일어나가 나갔어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물었어요. 너 마라톤 그렇게 많이 종주를 했지만 한꺼번에 한 적 있느냐? 끈기를 물었어요. 너는 진짜 끈기가 있느냐? 두 번째 물은 게 뭐냐면, 너는 오른쪽 발이 더 강하냐, 왼쪽 발이 더 강하냐를 물었습니다. 아니면 똑같으냐? 자기는 오른쪽 발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그 실력으로 이 고비사막을 뺑뺑 돌다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너는 오른쪽 발이 강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똑같이 걸어도, 아무리 직선을 보고 걸어도 너는 오른쪽 발 때문에 오른쪽을 더 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다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 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용기가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지런과 용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방향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는요, 결국은 우리 선배들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말년에 외로이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 초점, 그 나침판을 정확하게 오늘 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정해졌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여러분들 노력입니다. 사실 아메이 미팅 하다 보면요, 일주일에 2번 오는 사람도 있고 3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 누가 더 초점이 잘 맞춰준지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멘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정보를 빨리 정치하느냐, 얼마나 빨리 스타트하느냐가 전혀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LOC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가장 성공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정보를 얼마나 빨리 가질 것인가, 한국 아메에서 무슨 신제품이 무슨 제품이 나올까, 내가 얼마나 빨리 하다가 빨리 내 다 하나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사업의 승패라면, 어때요? 정보를 갖는 속도가 사업의 승패라면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메이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그랬죠. 그 모든이 뭐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먼저 한 사람, 늦게 한 사람도 포함되잖아요. 먼저 했거나 늦게 했거나 똑같이 성공해야죠. 그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안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지런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끈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끈기. 열정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열정보다는 끈기가 낫고, 열정을 가지시려면요, 끈기 있는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읽고 테이블 듣고 미팅을 가고 신제품을 쓰고 남들은 쇼트플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일주일에 막 100명한테 알리다가 2주일 뒤에 그만두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하루에 1명한테 하더라도 꾸준히 5년, 10년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꾸준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 비즈니스는요, 사람 비즈니스고 인간관계 비즈니스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처음에는 다 의심하는 존재예요. 환경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존재예요. 그 시간의 요소를 꼭 집어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보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미치세요. 왜? 세상에 안 미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요, 미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에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제 성공을 보고 이 암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성공자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너무나 많은 성공자가 이 땅에 존재해 왔어요.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저희 업라인 그 덱스터 예가라는 분이요, 250만 불 캐시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거 받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미국 딱 갔는데
250만 주의 수표를 덕디보 사장이 갖다 줬어요. 여기다. 이 얼마예요? 25억이잖아요. 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받는구나.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2003년도에 20억 이상을 받았어요. 이 눈으로 보고 앞에 존재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되는 거 맞죠, 그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사람 손에는 절대로 그 250억의 돈을 주지 않아요. 저는요, 본사를 매년마다 본사 그 공장을 투어하는데, 그 공장에 막 수많은 제품들이 그 라인을 흘러요. 막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막 LOC, DC 드랍스 엄청나게 흐릅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제품이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믿음에 달렸다. 내가 믿으면 이 모든 제품은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고, 내가 안 믿으면 그냥 리치와 제일 걸 뿐이다. 믿으세요. 아멘. 어차피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요, 그 모든 제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시면요, 선배들의 부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이번에 갔는데, 이번 제가 지난 9월달에 갔는데, 덱스에이가 336만 불짜리 수표를 받더라고요. 336 수표 한 장 받는 게 아니고, 덕이 이따만한 컨테이너 2박스에 100불짜리 현찰을 다 쌓아가 왔어요.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웬 선물이 그렇게 많아. 뭐 덱스가 찍으면 보내주는 여행지, 덱스가 찍으면 된대요. 갖고 싶은 차, 뉴 새로운 모델, 또 올드 모델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을 찍으면 사준대요. 아미가 왕다야 반지, 왕다야 목걸이. 하여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목표를 다시 수정했어요. 제가 20만 불을, 200만 불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요, 336만 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 공부도 못했고, 키도 작은 미국인이 해낸 걸 보고요, 저도 자신감 얻었어요. 제가 그 사람보다 키 커요. 영어는 제가 좀 못하는데, 한국말은 제가 훨씬 더 잘해요. 자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메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거요, 들어봐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피부에 안 와닿아요. 100% 못 느낍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스피치하고 크라운 엠버스 나와서 스피치하니까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의 크라운 엠버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도전하는 3% SP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시면요, 도전하지 않게 되고, 도전하지 않는 이상은요, 어떠한 성취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가지는 돈의 금액, 그 금액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금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살고 나서 1년만 지나면요, 무덤덤해져요. 아무리 큰 월급도요, 그 봉급을 받은 지 2년만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주는 가장 큰 기쁨은요,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꿈이에요. 여러분,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보람은요, 내가 내일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 60년 후를, 내 나이 70대, 80대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풍요로서, 정말 나는 나이 70대, 80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발전됐을까? 내 네트워크는 얼마나 더 커졌을까? 아메 제품은 얼마나 더 많아져 있고, 아메가 유통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더 변화되어 있을까? 지금 인터넷이고 내일은 유비쿼터스지만 모레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삶을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지만 정말 내일 모레도 그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정말 부푼 마음으로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